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저희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친구가 동시에 겪은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랑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랑 잠깐 동업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동업을 했던 업종이 뭐였냐면 실외 낚시터였어요. 요즘은 뭐 낚시 카페나 실내 낚시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도심에서 건물 안에서 하는데 그때는 워낙 옛날이었고, 실외 낚시터 같은 경우는 보통 한참 차 타고 산에 올라가거나 산 중턱에 있거나 아니면은 저기 시골 촌에 그 사람들 발길 잘 안 닿는 그런 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당시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실외 낚시터가 경기도 오산에 있는 산골짜기에서 했습니다. 원래 누군가가 운영하던 실외 낚시터를 되게 저렴한 가격에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저수지 같은 이제 물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자리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은 입어료 내고 앉아서 낚시를 하시고, 아버지랑 친구분 같은 경우는 손님 오고 가면 거기 자리 정리도 하고 오시는 분들 막 도장도 찍어서 주고 그런 역할을 해요. 거기 사무실에서. 그래서 하루는 두 분이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변을 보고 싶으셨는데, 야외 낚시터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똥 퍼야 되는 푸세식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외부에 있는 그런 외부 화장실. 근데 그날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어두운 밤이었는데 아빠가 그 푸세식 화장실 냄새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쭈그리고 볼일 보고 싶지가 않아서 해가 진 마당에 담배 한 대 피면서 싸야겠다 하고 그 낚시터 밖에 산길 쪽으로 살짝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거기서 담배 한 대를 피시면서 볼일을 보고 이제 뒤처리하고 바지를 올리는 찰나에 산길 숲 쪽에서 갑자기 파바박 낙엽 같은 거 밟는 소리 있죠. 차차착 차차착 막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쪽으로 후레쉬를 비췄는데 이제 멀리 있었대요. 그 소리가 났던 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좀 거리가 멀었는데 분명히 보였는데 사람의 형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물구나무로 서 있더래. 물구나무로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당신 누구야 하고 이렇게 후레쉬를 비췄더니 그게 후다닥 갑자기 산 위쪽으로 물구나무로 선처럼 막 뛰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아빠가 이게 귀신인지 이 산중턱에 미친놈인지 뭐 알 게 뭐야. 너무 놀란 아빠가 사무실로 돌아와가지고 그 TV 보시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시고 있던 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나 방금 산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이게 뭐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미친 인간이 물구나무 서가지고 산 위쪽을 향해서 막 갔다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 친구분이 야, 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뭔 소리야. 이 밤중에 누가 거기 물구나무를 서 있을 뿐더러 그 어두운 곳을 누가 그렇게 물구나무 서서 걸어갈 이유가 있냐고. 니 뭐 잘못 본 거겠지. 아니면 헛것봤거나. 그러니까 아빠가 봤던 걸 안 믿어주더래요. 밤새 얘기를 해도 친구는 믿어줄 생각이 없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대요. 아버지께서 이제 심한 감기 몸살 때문에 그 낚시터 출근 못 하시고 집에서 며칠 쉬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분께서 혼자서 이제 낚시터 사무실을 지켜야 됐는데 유독 그날따라서 좀 낚시터에 찾아온 손님들이 많이 없었대요. 그래서 낚시터 주변 이제 정리도 할 겸 뭐 둘러볼 겸 담배도 한 대 필 겸 해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그 낚시터 주변을 이렇게 걷고 계셨대요. 걷고 계시다가 산 오르막길, 아빠가 그 볼일 보셨던 산 오르막길 있는 주변 쪽으로 이렇게 걷고 계셨는데 그 근처 갔을 때 뭔가 파바박 하는 그 또 낙엽 밟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버지 친구분께서 뭔 소리지 하고 이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 자세히 듣다 보니까 타다다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야생동물인지 뭔지 아버지 친구분께서도 궁금해가지고 아빠 이야기는 생각이 안 났고
그 소리를 따라서 이제 후레쉬를 비추면서 가다 보니까 아빠 말대로 누가 정말로 물구나무를 서 있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또 막 산으로 물구나무를 선 채로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그 밤중에. 아버지 친구분께서도 엄청 그날 당일날 놀랐겠죠. 왜냐면 아빠 같은 경우는 가서 하소연할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그날은 저희 아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아빠가 이제 몸이 다 낫고 나서 이제 낚시터로 출근을 했는데 이제 친구분께서 얘기를 한 거죠. 야, 네 말이 맞더라. 네가 말한 그 물구나무 했다는 그 사람을 나도 봤다. 이러니까 아빠가 맞지? 거봐, 내 말 맞지? 이러면서 서로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아빠랑 친구분께서 정체가 그냥 산에 돌아다니는 뭐 미친 노숙자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뭔지 한번 다음에 그거 나타나면 한번 정확히 뭔지 한번 잡아보자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다가 뭐 쇠파이프 같은 몽둥이, 혹시 진짜 미친놈이면 때려잡아야 되니까 몽둥이도 하나 준비해 놓고, 또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아버지 친구분께서 혹시 그게 진짜 귀신일 수도 있으니까 무섭다고 어디서 부적을 또 구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얼마 뒤에 또 그 파바박 하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일을 하시다가. 그래서 야, 그 소리 난다 하고 아버지랑 아빠 친구랑 그 산능성 쪽으로 후레쉬를 켜고 다가간 거예요. 역시나 또 파바박 소리가 계속 나길래 그 친구분이랑 그쪽으로 후레쉬를 비췄는데, 원래 그게 보이면 둘이 같이 잡기로 했는데 그걸 둘이서 목격한 순간 너무 무서워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은 그 물구나무 섰던 게 산으로 도망쳤는데 그날 따라서 아빠랑 그 아빠 친구분 막 물구나무 서가지고 쫓아오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더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그 사무실로 도망을 친 거지. 근데 그 도망치는 와중에 아빠가 뭐 실수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 후레쉬를 뒤를 돌아가지고 그 쫓아오는 거를 비춰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아버지께서 그 낚시터, 친구분이랑 그 낚시터를 다른 분한테 넘기셨습니다. 그 낚시터 일 그만두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여기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아빠, 도대체 뭘 봤는데 그 낚시터를 넘길 정도였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그게 이제 멀리서 도망가는 거였으면 비춰볼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게 쫓아오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가까이 왔는지 모르니까 잡히면 안 되니까 무서워서 비쳤대요. 얼마나 이가 쫓아왔나. 그래서 아빠랑 아빠 친구랑 동시에 그걸 돌아봤는데 물구나무를 선 게 아니라 머리가 없는 사람이 양팔을 들고 아빠랑 친구한테 막 이러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밤에 일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밤에 못 있겠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 낚시터 인수받을 때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인수받아서 운영을 한 건데 그때서야 이게 왜 이렇게 좀 저렴하게 나왔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할 때 돈 많이 못 받고 받았던 가격 그대로 인수를 했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샀던 가격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낚시터 접으셨다고 하더라고요.